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어김없이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염사저씨, 양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양희님 배경화면이 바닷가네요. 네, 뉴저지 바닷가인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하잖아요. 세상에 6월인데 6월이 그것도 중간이 벌써 지나고 있는 6월인데 밤에 되면 진짜 쌀쌀해서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예전 같으면 몇 번이나 이제 해수욕하러 좀 주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네. 6월 말이니까 사실 굉장히 더울 텐데 본격적인 네.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월 말이니까. 또 그렇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해 뜨는 거 보는 걸 참 좋아해서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또 해 뜨는 거 보러 가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추워서 엄두가 안 나요. 양희님 남편도 고향이죠? 고양이죠. 예.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아닌데. 예, 아무튼 요즘에 지금 우리는 그 예전에 염사씨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는 봄이 너무 길다. 이렇게 긴 봄 처음 느껴봤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올 봄은 정말 긴 것 같은, 아직도 간절기 같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좀 자연과 환경을 좀 더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핫 이슈였던 거 하나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감한 거죠. 그 윤석열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양희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실온 수능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은 시험에 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또다시 대통령실에서 장관의 이 발언이 대통령 뜻을 곡해했다고. 왜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 원래의 뜻은 학교 수업이 아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배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수능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수시를 말고는 1년에 딱 한 번 정해놓은 날에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날 아프거나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1년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말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정말 특별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지 그거에 되게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으로 반드시 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미리 공표를 하게끔 아마 이 법이 제정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능 발언을 두고서 이 법을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교육부 장관한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래네요. 답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어차피 상관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법, 그렇죠. 법이 있으면 법을 싹 무시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너무 쉬울 경우는
그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쉬웠을 때. 근데 이제 이 윤 대통령은 좀 쉬운 수능 얘기를 꺼낸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좀 좋게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엉뚱하게 돌아온 거죠. 근데 음, 오늘 잠깐 또 어디서 봤는데 그 천공이 오래전 2018년인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발언을 정법 시대라는 데서 했던 게 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이것도 또 혹시 배후에 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다가 요즘은 말 잘못하면 하도 고발당하니까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너구리님이나 우리 염소재 씨는 한국에 계실 때 예전에 과외가 한동안 옛날에 없어진 것 때문에 되게 문제됐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예, 과외 그래가지고 금지시켰다가 이제 나중에 네. 해제했죠. 근데 사실 어려운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가외가 좋은 그런 경제적으로 서포트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는데, 물론 그게 잘못 왜곡돼서 고액 가외를 갔을 때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가외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 때는 뭐 과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과외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음, 근데 그때도 결국은 다시 필요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어떤 한순간에,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국적인 정서와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꽂혀서 하면 막 이렇게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면 이 여론이 안 좋아? 그래? 그러면 왜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밑에 사람 계속 자르고. 수능 음, 출제 평가원장도 사임했대요. 참네. 네. 그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대통령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때문에 사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어떤 정책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지나치게 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 정상적인 과목들이 입시 위주로 변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하고 교육 전문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너무 특수고 과학고 돈 많은 사람 자녀들만 아주 특혜를 받는 것을 좀 덜하고 보통 아주 건강한 국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 고등학교, 보통학교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쉽게 내라.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언뜻 들으면 음, 대통령이 학생들의 고충을 알아서 하나보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단편적이고도 그거는 뭐 어디 한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자꾸 음, 논란이 되는 거. 이건 네.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교육부와 또 뭐 여러 가지 뭐 산업기술부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음, 논란만 만드는 그런 어떤 헛다리 정치인 그런 모습으로 네, 보여서 그게 안타깝네요. 네. 문재인 네. 정부만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야, 뭐 특수고 같은 거를 좀 지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대통령께서 본인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디렉션을 줬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는 방향은 알잖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갈지는 그거는 장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장관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에서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읽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쪽에서 했던 걸 자꾸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조건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험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수층 부자들이 이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뭐 실패한다. 민주당 정부에서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도 사교육을 자기가 받을 테니까 돈 우리한테 다 줘.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거를 베끼고 있어. 그냥 국민의힘도. 왜? 뭐 주워 듣는 게 있잖아요. 미국도 컨서버티브가 그쪽으로 하니까 우리도 글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말로 쓸데없는 거는 따라 흉내내기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역겨워요. 역겨워. 왜 안 네. 좋은 그런 건 뭐하러 흉내내려고 하고 있어. 이 국민의힘 이놈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알고 흉내를 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어설프게 듣고는 꼭 흉내를 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외국 가가지고 지금 영어로 또 연설했다고 진짜 그럴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나 그 영어 발음 염소 너무 아저씨인데, 이상해. 예, 염소 아저씨의 살에 작살이 돋는 건 무슨 이유일까? 예. 털이 많이 빠진. 예, 뭐 저도 윤석열의 그 교육 방침에 관한 발언을 듣고 이게 딱 말을 하고 나서 괜히 교육계에 혼선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통령실이나 누군가가 또 나와서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무슨 통역이 또 따라붙어야 되고 뭐 양희님과 염사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이것들이 이런 정책 같은 거를 펼 때 정말 자기 스스로 야 이게 한국의 교육이 이렇구나 이런 백그라운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펼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고 뭐 염살 씨가 말한 대로 뭐 어떤 가장 원론적인 것에서만 이렇게 교육을 좀 더 잘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교육에 신경 쓰는구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혼선만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3단계로 빡 나누면은 어떻게 정책이라는 게 뭐냐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깊은 거는 사실은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깊은 내용들과 그 이유, 조사, 자료 이런 걸 딱 제시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처음엔 오해를 하다가도 감동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자들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네. 그거는 엄청난 좋은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는 그나마 지금 있는 거 유지하고 그래도 현실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 큰 문제 없이 이끌어 나간 지도자. 이게 뭐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죠. 세 번째 지도자는 누가 봐도 그냥 언론에 한번 나오고 그냥 한번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관심 받고 뭐 정치적으로 점수나 좀 올라갈까? 지지율이나 요런 정도의 아주 얄팍한 그 정책 세우는 거. 난 1, 2, 3 이렇게 있다고 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몇 번인지는 뭐 제가 얘기 안 하고 정치자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저는 들어보니까 그냥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국제적 호구만이라도 제발 좀 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야 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 각 강요들이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웃으면서 우습게 알면서 웃고 있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자존심 상해요. 이거는 우리 민족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한마디로 다 우습게 대우받는 것 나는 같아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 까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옛날 선거에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돼서 실망은 했지만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 3, 4년,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감입니다. 맞아요. 진실이에요. 실망은 했지만 잘 되길 바랬어요. 계속 우리 한민족이 잘 해나가고 뭐 한류 문화도 계속 잘 해나가고 우리 해외 동포들도 한국 정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나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참 안타깝네요. 예. 네, 동감입니다.
예. 이 수능 관련돼서는 1년에 한 번 수능 보는 건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준비가 됐을 때 볼 수 있게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좀 준비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이렇게 미국처럼 법이라든가 그런 게 제도가 되게 엄격하게 잘 돼 있고, 또 뭔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철저하게 또 그렇게 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어진 법을 그래도 지키는데, 한국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법을 넘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솔직히 양심적이고 정말로 지도자 같은 대통령이 있다면 학생들과 대화하고 일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학원 선생님과도 대화하고 교수들과도 대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이런 부분과도 대화하고 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부자들, 자기 표밭 뭐 이런 입김이 자꾸 작용하고 자기 지지율 뭐 이런 것에 관련되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피우는 거죠. 못 세우는 음, 거죠. 솔직히 해서. 예. 네, 일부 동감합니다. 예. 뭐 저도 뭐 양희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 교육계가 좀 야, 너 얼만큼 알아? 너 얼만큼 미적분까지 알아? 뭐 이런 거 얼만큼 외웠어? 뭐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야 이거 몇 번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묻고 그 제자들이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좀 그런 근데 교육이 됐으면. 대화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내 예, 생각은 이런데 왜 그게 A 더하기 A는 뭐 2A입니까? 뭐 나는 그,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 어렸을 때 완전 주입식이었어요. 저는 그 지리 시간에 돌멩이 하나 구경도 못하고 그 돌멩이 이름을 외워야 됐잖아요, 옛날에. 아니,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워? 그냥 외웠어요, 그래도 다. 무조건. 이건 화강암이야?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몇 과목을 시험을 봤는지? 그것도 너무한 것 같아. 아, 그렇죠. 뭐 도덕 같은 것도 어른들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사실 뭐 그게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하면 90도로 절을 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뭐 할아버지 뭐 오랜만에 봬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꼭 정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인생살이를 시키는 게 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양희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소식도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일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인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그 반대하는 그 집회에 나가서 발언했던 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그 울산의 그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는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이런 말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한 거죠. 왜 우리가 진짜 왜 핵 폐수도 핵 오염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해양수산부 차관이라는 사람 이름이 송상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11 브리핑에서 했다고 하는데 핵폐수라는 말은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에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어업인가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과도한 용어 사용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비판을 한 건데 도대체 아니 우리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면 조금만 그게 거칠어지면 그거를 반박하느라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가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거를 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핵 발전소 관련돼서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그 많은 나라들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니까 같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기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자. 그래서 그 핵 폐수를 일본에서 내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라면 그렇게 도와주자. 그런 발언까지 했어요. 저는 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그냥 자기네만 그렇게 그 자기네가 책임져야 될 그 문제를 그냥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돈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거죠. 난 아, 아까 한 얘기 중에 되게 웃기는 게 그거네요. 그 과도한 표현을 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냥 오염수 그러면 계속 오염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럽게 물 뭐 오염된 물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방사능이 들어갔다는 게 그냥 그렇죠. 오염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방사능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핵 덩어리 수다 뭐 이러면 이게 과도한 표현이겠죠. 그냥 음, 핵 덩어리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음, 근데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핵 오염수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과도한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난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과도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든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음, 일단 근본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자꾸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을 홍보하고 또 일본 비판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거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지금 우기는 뭐 한덕수 총리처럼 그분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그 사람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오염수 때문에 마셔서 병이 걸리든 그렇게 하고 본인은 돌아가시면 되지만 혼자들 어떡하냐고요. 그 자라나는 음, 아이들이 어떤 병이 어떻게 걸릴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국방비를 뭐 예전에 했던 거에 2배로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 국방비 올릴 돈이면 그 오염수, 핵 폐기수 그거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다는 거는 얘네들 이 친구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뭐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그러면 자기 땅에다 버리면 됩니다. 그걸 왜 그걸 바다에다 맞아요. 버리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고 양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왜 그걸 우리 정부가 그 대변을 하는 말이죠. 일본 정부 편 그 이야기를 일본 어민들조차도 이거 바다에다 안 버리면 안 됩니까? 이러고 하고 앉았는데 왜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야 이거 핵 오염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걸 제대로 검사를 하겠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이번에 핵물질 검사하는데 요오드 1, 2구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중요한 거 차 빼고 폭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일본을 변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나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했던 말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었어요. 요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본의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요구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를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라고. 대통령은 맞습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예. 그냥 저도 그 부분은 예, 정말 이제는 속이 우리가 국민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워야 된다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오염 물수가 나왔어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해양에다 방류하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지 그거는 저도 이게 천궁 말인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희님 말대로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좀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이야기는 떳떳하게 야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왜 못하는지 이게 뭐가 국익이고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좀 다시 좀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존감도 살리고요. 염사저 씨 미국 정치 소식도 잠깐 전해주시죠. 예, 지난 월요일 날 뭐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문 닫았죠, 월요일 날. 지난 네네. 월요일이 바로 6월 19일, 바로 준 19th. 네, 이날이 바로 준틴스라고 1865년에 텍사스에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계속 기려왔는데 2021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은행도 쉬고 일부 기관도 쉬었는데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준틴스데이 우리 노예 해방의 날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우리 미우스에서 예고했던 대로 유콘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 교수와 우리 한인 활동가분들 같이 모여서 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의 뭐 핵심은 그거예요. 이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미국, 일본 그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에 그 어폴로지, 그 사죄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사실은 인종학살로 만들어진 이 미국. 그 다음에 그 인종학살의 의지와 인종차별의 그런 배경이 깔린 핵폭탄 사용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뭐 평화의 수호자고 뭐 세계 경찰이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선교사 보내서 아프리카 보내서 뭐 교육도 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도 있지만 이 유일하게 핵을 사용해서 대량 학살을 했고 그 미국 내에서 전쟁은 안 일어지만 미국 내에는 이제 인종차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밖으로는 숱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죽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반미 막 이러면은 우리 옛날에 막 한국 정부가 막 반미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도 욕을 해서 그런데 이 교수님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국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 그 예. 밴드 크라잉넛이라는 밴드의 노래 그 룩셈부르크라는 노래 알죠? 룩셈부르크. 예, 거기 보면은 미국 아메리카는 뭐예요?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미국 하면 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살육을 한 나라예요. 이런 문제를 이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미국을 막 혐오하고 막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정말 차근차근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거. Nice to see you, Professor Dudden. Good evening and good morning to those listening to us in Korea and Japan. Welcome to all. I'm the moderator of this webinar. My name is Ok Kyung Park, an anthropologist, a writer, researcher residing in Montreal, Canada. Welcome, Professor Alexis Dudden. Thank you for joining us at this late hour. A brief introduction of Professor Dudden will follow, but first some household matters. There will be simultaneous translation, but the translator is Mr. Kang Du-hyung. This webinar is sponsored by the translation team of the book Bu Ha-kyung, Candy Seller. This translation team is part of a Korean American NGO, Uri School, which is supporting Korean Japanese schools in Japan, which are struggling with the financial deficiency and government discrimination. Thank you. Good morning,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And I would like to have a conversation more than a speech, but that makes it very important as a teacher for me to thin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history and memory. 여러분들은 살아온 기억과 역사를 같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저로서는 기억이 없이 역사만을 접하게 되죠.
United States is a British word, right? And I am sitting on land acquired through genocide. I'm honored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tonight on the 100th anniversary of September 1st, 1923, because violence against Koreans in Japan, violence against everyone not white in the United States, and violence against whites who are underprivileg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My colleague from Russia said a history battle does not lead to a shooting war. A memory battle can lead to a shooting war. 역사의 분쟁 때문에 발포가 시작되진 않는다. 하지만 기억의 분쟁 때문에 발포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포장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뭐 악행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잘 가리지 않았나.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의 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